황당한 뭐 사례, 경우, 상황, 검찰의 증거 보관에 대해서 영장 법리 밖의 증거 보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지금 뭐 사실은 진행 중이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고, 자, 연합뉴스 TV에서 검찰의 황당한 증거관리라는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막대기 살인 사건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2021년에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서대문 쪽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 대표가 수영 강사 직원이죠. 이제 말하자면은 플라스틱 대로, 이제 말하자면 학문 직장이죠. 봉으로. 이걸 피스팅 범죄라고 하는데, 이걸 수사한 경찰 놈들도 그렇고, 이거를 서울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도 참,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진짜 너무나도 퇴화됐고, 능력이 퇴행적이다? 퇴화됐다? 이제는 별로 프로파일러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건의 기본적인 범죄 분류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뭐 대충 면담만 하는 정도, 이건 사실은 프로파일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피스팅 범죄, 플라스틱 봉을 이렇게 되게 잔혹하죠. 왜 그랬을까? 그걸 그 심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잔혹 범죄로 해서 25년 범죄죠. 범인은 25년이었는데 당시에도 저는 이건 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경찰 애들이 왔다 갔는데 그 범인의 말만 듣고 그냥 덮어놓고 다시 가서 이런. 그러니까 경찰 6명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50억 때 누워있는 것을 확인했으면은 실제로 상태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범인이 얘기한 대로 술 취했나 보다 라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 빨리 119에 하거나 뭔가 조치를 했어도 혹시라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구조 의무 위반 경찰관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문제 끝났고 국가를 대리하는 경찰이 제대로 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 CCTV가 있었거든요. 현장을 찍은. 그 이제 문제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상황 판단은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판사들이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게 검찰 관계자한테 아마 이 관련된 사람이 문의를 했나 봐요. 그 핵심적이잖아요. 그 CCTV. 왜냐하면 CCTV가 있지만 CCTV가 컴퓨터 하드에 있고 그 하드에 그것을 복사해서 검찰이 USB로 보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법정의 증거로 제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검찰 사무원 같기도 한데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USB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박살이 나느냐? 박살이 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누군가 밟았거나, 그러니까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즉 서류에 넣고 그냥 대충 하다가 앞에 갖고 무거운 거 해갖고 으스러졌거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파손됐다면 당연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복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재판에 제공하기 어렵다. 아니 그럼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파손이 됐고 누가 파손의 책임이 있고 복사본은 있는가? 근데 다른 것도 없다. 여기까지 유족들이 이분은 개판이야 이게. 증거 보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실제로 이렇게 재판 들어가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국가가 그 핵심 증거를 관리한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찰이지만 어쨌든 국가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또 다른 국가의 일원인 검찰이 증거를 보관한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늘 말씀드린 왜 증거를 검찰 애들이 보관을 할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뭔가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일단은 재판이 들어가 기소가 되면은 그 전체의 증거는 실제로는 검찰이 보관을 하는 게 타당할까? 물론 국가를 대리하지 않는 보통 일반 형사 사건이라면 국가를 대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대리인인 검찰이 보관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거는 국가가 피고예요. 근데 국가가 피고인데 또 다른 국가의 대리인이 검찰이 그 피고의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국가가 대리 보관한다? 이상하죠. 만약에 그 국가의 일원인 검찰의 일원인 누군가가 의도를 갔든 의도를 가지 않든 뭐라고 하면 부서졌다고 하면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보죠? 국가가 이득을 보죠. 그럼 그 국가가 이득을 보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또 국가를 대리하는 쪽이죠. 뭐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보관이라든가 증거에 대한 물리적 증거에 대한 보관, 제출, 언언, 입증 이런 것들이 되게 엉망개판이라는 거예요. 영장에 수록되지 않은 증거를 따로 보관한다고 하는 디넷. 이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죠. 검찰 자체의 증거 보관이라는 게 믿을 수가 있나? 검찰을 어떻게 믿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 TV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 이진동 기자가 얘기했던 영장 범위 밖의 증거의 보관이라는 거기만 매몰되어 있지만 핵심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누가 보관해야 되는가에 대한 증거보관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야 되는데 그 제기를 안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막연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명확하게 핵심적인 증거를 사실은 어떤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관했어요. 근데 얘들 보세요. 서부지검 애들. 하필 또 서울 서부지검이네. 서울시검 보관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안 한 건지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그게 유실됐을 경우나 그러면 국가가 이득을 보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거를 국가가 보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국가를 상대하는 증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관련된 증거를 법원의 특정한 부서, 증거보관부서에 옮기게 하는 법이 있거나 아예 증거보관법을 만들어갖고 그 증거보관법 내에는 형사사건의 일정 단계,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은 중요한 증거는 법원에 보관하게 한다.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도 특별한 형태의 증거가 있을 때 이것을 관련된 판사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증거를 이관해서 아예 일종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거죠.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차피 형사사건의 하나의 일 당사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사의 피고인이 법원에 허락을 얻어서 그것을 복사해서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하면은 증거 탄핵이든 반대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은 증거 보관에 대한 부담에서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사의 편리성 때문에 경찰의 증거 보관실에서 증거를 보관을 했고, 검찰도 실제로는 그 증거 보관을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는 증거 보관실이 없어요. 그거 대충 지네들이 알아서 그 사건 케이스에 서류 봉투에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정처럼 유실돼. 그러니까 부서졌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놈들이 검찰청에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검사이고 검사를 수사관 놈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거 보관의 개념이 없고, 또 제가 말씀드려, 증거 보관법이 없다. 부검의법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교수님 잘 모르시는군요. 시체 해부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시체 해부법. 아닙니다. 시체 해부법은 시체의 의학적 해부를 위한 법이고, 그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 내에서 검시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체 해부와 시체 해부 기증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수와 관련된, 즉 검시와 관련된 시체 해부는 법이 없고 말 그대로 이 법무부라든가 행정안보에서 시행령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수 관련된 행정조직법 내에 국가수의 업무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검을 한다, 부검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것도 다 그냥 관행성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고 엉망이고 막 이런 부분인 거죠. 지들은 물론 국가수놈들이, 부검이놈들이 되게 잘했다고 하지만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증거보관법, 부검의법, 즉 부검 관련된 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부검의법이 부검 관련된, 부검의와 부검 관련된 법이라고 정확히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시체 공시소법도 들어가야 된다. 시체를 일정 기간 동안 증거로 취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증거보관법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영역인데, 지금 이 사건을 들어보면 상당히 황당할 거예요. 변호사놈들도 잘 몰라요. 지들이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핵심적인 증거가 유실되나? 유실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 보관을 안 하거든. 증거 보관을 제대로 하고, 만약에 증거 보관이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다 이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국가에 대한, 또 국가예요. 증거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요. 그럼 유족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관리할 때 국가에 대해 또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한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냐? 물을 수 없어요. 실수인데. 이게 개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취재가 되니까 CD에 찾았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는 CCTV가 들어있는, CCTV로 한 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미지를 떴을 거예요. 그죠?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미지를 뜨게 되면 뭐로 되냐면, 옛날이면 이미지 CD로 떴을 거예요. 옛날 프로그램으로. 그거 이미지 CD 프로그램을 풀어갖고 파일로 만들어갖고 제공할 때 USB로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실제로는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보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CD 파일로 있을 거예요. CD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분석하고 그럴 때 어디에 해놨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지역권 아닌 그러니까 이걸 USB를 편하게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진 거지. 그러니까 부서졌는데 담당자는 이게 없는데 한 거죠.
사실 없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나니까 빨리 컴퓨터 하드에서 저기 휴지통 같은 거죠. 그런데 부랴부랴 복구해 갖고 이미지 파일로 돌렸을 거예요. 제가 100%인데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이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증거 보관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지들 마음대로기 때문에 이런 엉망 개판인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TV의 정래원 기자라는 사람도 이런 거죠. 유족 측은 검찰이 제공하는 증거를 확인하겠다면서도 검찰 등에 씁쓸함을 전했다라고 끝나요. 좀 제대로 된 기자놈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형사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보관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면 그 규정에 따라서 뭐가 문제지? 요거 하나 더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기자들도 한심한 거죠. 한심하고.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절대 검찰이나 법원을 믿지 않습니다. 과정의 투명성을 믿는 거지 걔네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야지 사실은 맞는 겁니다. 미국에서 14세 소녀 행세를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자신을 14세 중학생이라고 속였어요. 즉 여자 중학생이라고. 근데 실제로 23살이에요. 10살이나 어리게 행동한 거예요. 알리사 징거라고. 근데 겉으로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성형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말하자면 10대 남학생들한테 일종의 포르노 관련된 부분, 아동 포르노 찍고 그런 것 같아요. 11개 중범죄로 세상에는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알리사 징거라는 범인은 자신의 집에서 남학생들하고 30번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소가 됐는데 별 그지 같은 년 바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이든 남자아이들이든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극심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 관련 없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도 사실 조심해야죠. 사실 위키트리라고 해서 사실은 좀 실력이 어려운 매체 그래서 기사라서 근데 그냥 이 기사만 얘기해 드리면 이겁니다. 연쇄 강간 혐의로 나사에 있는 한국인 직원이 문제다.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에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는데 얘가 미주 중앙일보 보도라고 합니다. 얘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이름은 심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얘가 이제 자기가 나사를 다니는 거를 빌미 삼아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즉 일본, 영국, 캐나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고 주로 이제 약물을 이용한 강간 범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시리얼 섹스 프레데터, 연쇄 성포식자, 프레데터, 범죄자 이렇게.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뭘 이렇게 거기 다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일에 한국 사람이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인간도 있다고. 근데 위키트리 보도라서 좀 어쨌든 일단 아직
이것이 사실 여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반신반의하고요. 예. 여학생 치마 속을 찢던 남자 놈이 성인이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좀 묘해 갖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치마 입고 계단 오르는 여학생들을 몰카를 찍었어요, 계속. 그리고 근데 이제 얘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4살 때부터 성착취물을 보관해 왔고 계속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뭐 촬영하고 계속 보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처벌을 받으려고 하니까 재판에서 어차피 얘는 어렸을 때 찍은 거기 때문에 참작할 뭐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놈이 14살부터 계속 20살까지 이 행동을 해왔는데 얘가 치료가 되겠느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이게 이 성착취물에 찌들어 있던 애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결국은 성범죄자, 포식자가 되는 건데 너무나도 안이하게 처벌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이런 놈들이 결국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자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런 거에 취약한 거예요. 제대로 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되게 안타깝죠. 아니 이런 놈들이 뭐가 되냐면 경찰에 걸리고도 지하철 역사에서 또 불법 촬영, 몰카를 또 찍게 되는 거예요. 다른 놈인데 실제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동종 범행을 하면서도 재판 중에 또 똑같은 걸 저질렀어요. 만약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엄하게 처벌한다는 걸 알았으면 했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집행유예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범죄에 대한 어떤 거 없이 또 찍은 거죠. 근데 판사는 또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제가 판사들한테 또 얘기를 하죠. 판사 앞에서는 다 범행 인정합니다. 범행 인정 안 하는 애도 있죠. 근데 오히려 범행 인정 안 하는 애들이 무고한 애들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범행을 인정하고 당연히 반성한 태도 취하죠. 범행을 인정하면서 웃기잖아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안 하면 그건 아니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판사랑. 그럼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차라리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얘는 진짜 무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감형용이 된다는 것이 이건 수사 편의죠. 즉 아니 근데 증거가 명확하니까 인정한 거겠지. 이거는 형량 감형의 이유가 되지 않는데 제발 좀. 근데 이제 판사나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배 교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일반론으로 쓰는 거예요. 이 판결문에는 당연히 쓰는 거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게 당신들이 모르는 겁니다. 범행을 이제 반성한 태도, 만약에 그거로 감형할 생각이 없으면 그거 쓰지도 않을 뿐더러 꼭 써야 된다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지들 변명할 내용을 갖다 쓰려고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판결문 포맷을 갖다 놓고 툭툭툭 쓰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판결문 써도 귀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판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유포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유포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유포 안 시킨 게 중요합니까?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설령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법률가들이 너무 없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 이게 참
멕시코에서는 8살짜리 소녀 살인범, 강간살인범이죠. 멕시코는 실제로 신고율이 100건 중에 6.4. 나머지 93건은 신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된 100건 중에 14건 밖에 해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실제로 멕시코에서 범죄자가 잡힐 확률은 0.9%,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멕시코 여행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미친년이 인도의 뭐 여대생들한테 뭐 배낭여행 떠나라고 미친년 그런 소리한 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런 데에 대학생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아무런 여성들끼리 이렇게 이런 네. 서구 선진국이라도 함부로 하다 큰일 납니다. 결국은 이 멕시코주의 이 경우도 강간당하고 살해당한데 쓰레기통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거의 뭐 정의가 없으면은 사회도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중 한 명이 돌에 맞아 죽었죠. 군중들한테. 참 그렇습니다. 찢어 죽여야 될 놈이지만 오죽했으면은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군중들이 분노해갖고 때려 죽인 거죠. 정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회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사고치는 놈들도 있죠. 상처 잘 받는 성격이라고 해서 선처한 판사도 있어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2차례 성매수를 한 30대 놈한테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조건 만남을 통해서 성매수를 했어요. 근데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우울감이 있어갖고, 그리고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고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했고 뭐 잘못인 점 반성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웃기지 않아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성매수, 성착취입니다.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얘기는 다 들어주고 그 행위에 대해서 애가 착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런 형태의 인식 자체, 범죄자들의 인식 자체가 이런 범죄에 대한 무감을 이끄는 것 같아요. 별로 범죄가 아니라 성매수했으니까 그 뭐 성을 판 애들도 잘못된 거지라고, 그런 생각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디 이렇게까지 엉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